지난주에 빈출 지문집이 나와서 제가 따로 이제 지문 오늘 한 장 받았죠. 지문 나온 자료. 이거는 따로 지난주로서 안 내겠다고 했는데 게시판 댓글에 이것도 공부하는데 좋으니까 교수님 제발 올려주세요 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득불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올리기도 했거든요. 공부에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자, 일단 요 프린트 있으니까 지난 수업에는 부동성, 부정성 연습해봐요. 단어 못 풀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 부동산의 부분 시장별로 초과수요 초공급이 지속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무엇이다 했는데 키워드를 찾아야 돼. 부동산의 부분 시장 밑줄. 답이 나옵니까? 예, 정답 부동성. 자, 그럼 봐요. 부분 시장별로 초과수요 초공급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요즘 평택이 뜨잖아.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지역이 바로 국지성이지. 그래서 엄청난 공급이 이러잖아요. 초과 공급. 그러니까 또 낙후된 어느 지역은 아예 수요가 없고 이런 지역마다 초과 수요, 초공급하게 되면 부분 시장. 이때마다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부동성입니다. 3번. 지역 분석의 필요성 이제 느낌 올 거예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 필요죠. 5.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이렇게 문제가 풀리잖아요. 예. 자, 두 문제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겠는데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숫자를 3개 썼어요. 이거 해석하시면 제가 큰 상품을 드릴 건데 이거 로또 복권마다 더 어려워요. 맞힐 수가 없잖아요. 자, 740169가 뭐냐. 예.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겁니다. 아마 강한 동기부여를 할 거예요.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낡아 빠졌어요. 예. 요 사진이 2개 보일 거예요. 사진이. 위에는 웃는 할아버지 모습. 나이가 72세입니다. 예. 아래쪽에는 꼬맹이 있죠. 14살 꼬맹이에요. 위에는 최고령 합격. 아래쪽은 최연소 합격입니다. 시험이 언젠가면요. 오래되었어요. 20회 때. 13년 전입니다. 예.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나이 드신 분은 72세 그의 행복했던 도전 최고령 합격 20회 시험. 아래쪽은요 14세 합격으로 시각을 넓히다. 14살 꼬맹이가 시각을 넓힌대. 세상에 시각을 넓힌대. 예. 대단하죠. 예. 그러면 이분은 여성이 장신데 공박이 된 동기는요. 이분이 부인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6년 동안 병 수발을 합니다.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실이 빠졌는데 의욕이 없잖아요. 참 힘든 생활을 하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이참에 좀 이제 이제 용기를 가질 겸 중개사 공부는 해봐라고 그런 동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너랑진에 학원에 등록합니다. 등록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암기력, 시력, 체력, 집중력, 지구력 모든 게 부족합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보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딱 마음 먹었는 게 학원 등록하자마자 학원 수업 10시부터 하잖아요. 7시 40분 아침 일찍 학원에 와요. 그러면 수업을 10시부터 하게 되면 얼마 턴이 여유가 있죠? 2시간 20분이죠. 이걸 공부를 더 하는 거야. 따라잡으려면, 젊은 사람 따라잡으려면. 예, 내가 부족하니까. 매일같이 7시 40분에 와서
2시간 20분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길 거니까, 경쟁에서.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16을 지켜요. 16을. 16이 뭐냐? 노량진에서 공법 선생이에요. 공법을 합격하시려면 기본서를 15회독을 하세요. 15번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젊은 사람들이 15번 보게 되면 나는 더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16회독을 합니다. 16회독. 그러니까 합격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지난주 1독, 2청, 3론, 4서 들어보셨죠? 3론 과정은 토론 과정, 스타디. 70이 넘은 나이 불과하면서 그 학원에서 4명이 뭉쳐가 젊은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그룹 스타디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에 동차 합격을 합니다. 예. 참, 최고령 합격자이지만은 참 의미있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분이 쓰신 거죠. 간단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강의실을 찾아 아침 공부를 시작했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예습 복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주말에는 독서실 갔대요. 약해진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6번 회독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6회독. 그리고 그는 함께 공부한 그룹 스터디 4명이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느꼈다. 이분은 됐거든요. 4명 중에 1명은 떨어졌어요. 젊은 친구가. 예. 열심히 하니까 된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최고령 합격자 치고는 참 제가 박수를 칠만 합니다. 다음에 요놈의 꼬맹이 있죠. 귀엽게 생겼죠.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떻게 최연소 합격을 하지? 저는 이 사진 보자마자 궁금해요. 아니 요놈한테 엄마가 공부를 시켰을까? 아빠가 시켰을까? 그것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이 밝혀요. 엄마가 시켰대. 엄마가 시켰대. 근데 요놈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공부도 하고 중에서도 공부하고 동차는 못했어요. 1차를 합격했고 최연소 합격입니다. 그것도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넉 달 만에. 그러니까 7, 8, 9, 10. 6, 7, 8, 9, 10. 6월달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1차를 최연소 합격한 거라. 예. 그러면 얘가 쓴 것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시험 준비는 올해 6월부터 시작했고 중간에 학교 시험이 겹쳐서 총 수험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학교 공부와 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던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다녀와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어요. 우선 기본서를 2회독하고 OX 문제와 기출문제 및 계산 문제를 꼼꼼히 풀었습니다. 방학 때는 7월 8월달, 방학 때는 구리에 공공학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대요. 마지막, 제가 늘 강조했죠. 우리 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막판 9월, 10월 2달입니다. 얘는요, 막판 공부를 역전시켰거든요. 예. 거기서 9가 나와요. 9. 볼까요? 시험 전 9월, 10월 달 11 특강도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법을 9개 맞았대. 점수가 개발세발입니다. 아니, 시험 한 달 동안 앞두고 민법을 9개 맞았다. 택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시험 망하는 겁니다. 코앞의 시험인데. 기가 막히게 역전합니다. 자, 볼까요? 10월 모의고사 민법을 9개 맞았는데 특강을 듣고 mp3 녹음하고 또 듣고 해서 시험에서 몇 개 맞았다? 민법을 한 달 만에 30개를 맞았대요. 75점. 그래서 막판이 중요한 겁니다.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중간자입니다. 72세, 14세, 그 중간에 20대,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 분명히 이 두 사람보다 월등히 여건이 좋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심지어 동왕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령, 최연소를 하는데 여러분 못할 거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동기부여,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지금부터 하면요 절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좀 힘이 날 거예요. 힘내시고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47페이지요. 47페이지. 영속성. 자, 얘는 뭐냐?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마모되거나 손모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토지는 영구만화돼요. 그럼 영속성하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까요? 동산과 부동산 비교합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받으셨죠? 동산, 부동산. 자, 먼저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야지. 샀잖아요. 다음에 열심히 사용하죠. 운영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산은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스마트폰 몇 년 쓰다 보면요, 저절로 고장이 나요. 모석이 되어 있어요. 뭐지? 소멸.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 부동산은 필요하니까 취득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한다. 운영합니다. 땅은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영구무한하다. 소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될까? 소멸 기능 대신에. 소멸 기능 대신에요. 따라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결국 영구무한하기 때문에 늘 변하지가 않잖아요. 가치, 저장,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확인이 양자가 차이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영속성. 자, 영속성 개념을 명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책을 봐요. 동남아 1번. 파생 특징 1번부터 7번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학교는 전부 다 끄집어낸 거예요. 1번만 어려워.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 설명해 본 대로 도저히 못 따라와요. 물리적 내용 요소가 무한함으로 수입 방식 중에서 직접의 근거가 된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내공이 몇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얘는요, 한 3월, 4월, 5월 되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얘는 패스.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2번요. 활동에 있어서 밑줄 하세요. 장기적 배려 밑줄. 장기적 배려 밑줄.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자,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결국 장래가 중요하다. 얘가 장기적 배려를 말이에요. 여러분 땅 사는 게 왜 뭐 삽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사는 것이다.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장래 용도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적으세요. 거기다 화살표. 장래가 중요하니까 장래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의 원칙이 강조됩니다. 부동산은 장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예측의 원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측. 예측하니까 부동산은 장래가 중요한데 예측.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측하니까 쓸데없는 예측을 해요. 뭐죠? 로또 복권. 예측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예측해도. 그러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도 운이 필요하고 인생에도 운이 따라야 됩니다. 자, 두 가지겠습니다. 운을 바란다. 운을 만든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운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운을 바란다는 게 대표적인 예가 로또 복권입니다. 때릴 수가 없잖아요. 바래서는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15회 초과 시험 됩니다. 초과 시험.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강남, 종로, 노량진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의정부에 회령역이 있어요. 거기도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딱 한 번입니다. 수강생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1등에 당첨됐어요. 예. 그것도 15회 초과 시험 때 18년 전이지. 그때 꼭 1월 2주차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60대 중반인데 11월, 12월 입문과정이죠. 기초과정.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업만 딱 끝나면 사람 불러요. 자, 우리 두 사람 오늘 나랑 점심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사줘요. 다음 날에는 또 여기 또 두세 명 불러가지고 또 점심을 사주고 다음엔 또 뒤에 쪽 몇 명 돌아가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두 달 동안 먹으니까 미안하잖아.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하니까 에이 그럼 간도 내가 사주는 게 더 좋아. 본인이 만족하나 봐요. 밥값이 학원보다 더 들어갔을 거예요. 예. 아시지만 저는 한 그릇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강생들 얘기합니다. 와, 맨날 사주더라 점심을. 사주는데 이 사람이 밥 먹고 나면 항상 로또를 산대. 로또 복권을.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딱 하면 번호가 따라 붙는 거예요. 기본 3개 붙고 번호가 4개도 맞고 5개도 맞고. 예. 희한한 사람이래요. 예. 그러다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어서 1월 2주차 학교는 시간입니다. 그때 카운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제 그분께서 학원에 못 나오신대요. 로또 1등에 당첨돼 가지고 학원에 영원히 안 나오시겠대요. 와, 세상에. 로또 1등 당첨금이 3명 됐는데 3명 당첨자가 그게 이제 한 명 하니까 3분의 1이지. 당첨금이 아마 43억으로 기억납니다. 43억. 예. 와, 그렇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분 안 나오시더라고요. 당첨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 듣자마자 학생들이나 저나 좀 붕 뜨는 마음 있잖아요. 저는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은 필기를 안 하고 5를 쓰고 11을 쓰고 20을 쓰고 숫자만 쓰는 거라. 보니까 쓸데없이 막 필기 나면서 숫자만 맞추고 강의가 되겠습니까? 와, 그날만큼은 정말 수업이 너무너무 안 됐거든요. 수업 끝나고 저도 그때 로또 복권을 5만 원씩 샀어요. 예. 웬걸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예. 어쨌건 야 그렇게 당첨된 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분이 집이 그 전라도 정읍인데 서울에 계시다가 의정부에 한번
신정세로 지방에 내려갔는데 1박 2일로 그 정읍에서 이제 복권을 샀는데 그게 딱 1등이 아달이 된 거야.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 주에 딱 보니까 이분이 로또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수백억대 자산가거든. 건물도 몇 개 갖고 있고. 이러면 1등이 된 거야.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예. 그렇게 수백억 가진 사람한테 1등 되면 또 뭐합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절대 운은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운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스스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운은 만들어 나가자. 우리나라가 아닌데요. 노숙자가 있어요. 외국에도 노숙자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노숙 생활 하다가 드디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인생을 바꿔보자. 네. 뭘 했을까요? 이분은 결심을 하죠. 어디 간다? 경마장을 가요. 근데 노숙자네요. 경마할 돈도 없어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막권이 있죠. 저는 한 번도 가보진 못했는데 사람이 막 엄청나잖아요. 경마 이 게임이 다 끝나면 전부 다 당첨받는 거 다 버리잖아 그냥. 경마가 끝나면 그 경마 티켓을 전부 다 주워요. 들고 와가지고 다시 자기는 숙소에서 복귀합니다.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그 수많은 이 티켓 중에서도 2배당, 약한 배당이 있죠. 3배당이다. 이런 것들은 모르고 착각으로 버리는 수도 있는 거라. 그걸 줍는 거야. 그걸 줍고 또 이제 그래서 수입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 막권을 계속 모아요. 모으면 그 경마장에서는 행사를 해요. 티켓을 추첨해가지고 당첨되게 되면 칼라 TV 주고 대형 냉장고 주고 심지어 자동차로 주고 1년 동안 이 사람은 당첨은 전부 다 지끈 거예요. 지금 티켓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소득이 연봉 1년에 3억이 넘어갑니다. 예. 그런 머리 갖고 운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걸로 재기해가지고 인생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운이라는 것은 절대 바라서는 안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시험 바라지 마세요. 시험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즉 합격입니다. 시험은 바라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합격은 시험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죠?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나갔잖아요. 최고령 최연소.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됐다. 이분은 만든 게 아니라 공부도 안 하고 바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만들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장래가 중요합니다. 장기적 배려. 3번 밑줄 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자, 그러면 필기 노트 보니까 나오네요. 메모되어 있죠. 원칙은 물리적 감가상각. 요즘은 자주 나왔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땡땡땡땡 해가지고 예외가 있잖아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소멸 안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는 감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의 형상 또는 지세 또는 지반입니다. 원칙은 감가가 되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난주 토지 분리에서 이걸 공부했잖아. 도로가 있어요. 꽉 막힌 땅이 있다. 이 땅은 뭐라고 불렀죠? 무슨 땅? 예, 맹지. 얘가 뭡니까? 형상이 나빠. 가치가 증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되지. 50%확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물리적 형상이 나빠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평지거든, 평지. 평지인데, 오, 땅이 너무 높아. 얘가 뭐지? 지세가 너무 높대 말입니다. 고액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고액지, 여기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이 땅값은요, 비싸다, 싸다.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뭐지? 물리적 형성이 안 좋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대표적인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시험 몇 번 나왔으니까. 바로 건부감가예요. 건부감가. 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지난 시간 예로 공부했어요. 요거 요렇게 그려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무선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는 영구무한한데 건물은 수명이 있잖아. 얘가 30년 지나가고 40년 지나가면 건물이 노후가 돼요.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건부감가. 얘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건부감가. 그래서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그러니까 낡은 건물이 토지의 기능상 저하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건부감가 또 발생합니다. 경제적 감가는요. 경제적 감가는 바로 외부 환경입니다. 도로에 멀쩡한 토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도로에 딱 접혀졌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에 여기 인접한 토지. 얘가 교도소가 들어섰네. 땅값 뚝 떨어지죠. 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도 감가가 생겨요. 따라서 토지는 원칙은 영속성 때문에 얘가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예외도 얼마 그러니까 원칙이 붙었잖아요. 원칙이 반드시 가내잖아요. 예외적으로 감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교재 47페이지 4번 볼까요? 4번도 밑줄 하세요. 첫 줄, 토지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으로 분리를 가능 밑줄. 지문 자주 나와요. 그러면 소유이익에다가 적어줄래요. 가격 적어주고. 소유이익은 소유권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죠. 소유권.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다음에 사용이익은 다른 말로 이용이익인데 여기다가 임료 적어주고. 사용하게 되면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임료가 돼, 임료. 보통 소유권의 대가는요. 내가 갖고 있으면 영구무한하지. 무슨 기간? 전체 전기간입니다. 전기간. 자, 이용이익이다. 임대차. 임료하게 되면 주로 1년 또는 2년. 예. 제가 2주 전에 원룸 계약서 썼거든요. 썼는데 희한해. 보통 원룸 계약은 1년이죠. 1년인데 이 학생이 대학교 옆인데 임대차 기간을 6개월 하지. 보증금천에 월 47만 원이던가 해서 6개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또 월세 계약을 썼는데 원룸 얘는 이제 1년. 그러니까 6개월 1년이에요. 6개월 1년. 근데 얘는 이제 단기간. 뭐가 들어가죠? 기간.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지? 영속성. 또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즉 가격과 임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줄 내려가서 임대료를 발생케 하면서 밑줄 하세요.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 밑줄.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5번도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밑줄합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밑줄.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소득 이득에다가 또 단어 하나 적어볼까요? 소득 이득. 사용과 수익 적어주고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 바로 소득 이득이다. 예를 들면 상가로 치면 월세. 사용 수익은 월세 내야 됩니다. 다음에 자본 이득은 화살표요. 이렇게 처분 적어주고 처분. 상가를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요.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간 개념, 영속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심이 잘 나옵니다. 자, 물리적 감가상각 원칙 적용 X. 다음에 소유 이익과 이용료로 분리된다. 그리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발생시킨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속성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부부 연계에서 마지막으로 괄호 4번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 보게 되면 개별성은 뭐냐? 이 세상에 똑같은 투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날 한시 태어난 일란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르잖아요.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번지가 똑같은 당 있을 수가 없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하게 되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1번처럼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하죠. 또 상품은 대처도 어렵게 합니다. 3번 보게 되면 자, 3번 밑줄 하세요.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을 배제시킨다 밑줄. 자, 일물일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별성 때문에 자, 일물일가 법칙입니다. 법칙이 성립이 안 된대. 자, 일물일가 한문으로 적었는데요. 이제 이거 보시면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일물일가. 일물 어떤 물건? 하나의 물건에는 어떤 가격? 하나의 가격이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하나가 아닙니다.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때 일이 뭐지? 하나가 아니고 동일하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일물일가입니다. 편의점에 가세요. 편의점에 갔더니 S의 담배가 삽니다. 담배가 전부 다 동일하지. 동일한 물건입니다. 얼마? 4,500원. 얘가 일물가입니다. 그러면 개별성은 동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성립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가 성립될 수가 없고 동일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 수입, 감가, 얘가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별화, 구체화돼요. 개별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자, 똑같이 지은 아파트가 주로 붙어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집마다 뭐가 다르지? 관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감가로 달라지게 되고, 가격도 달라지게 되고,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어서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돼요.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제목 그대로 개별성이다. 쉽게 그런데요. 근데 또 우리가 전시장 공부했잖아.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느낌 뭐죠? 세 가지.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 예. 그래서 계열 분석의 필요성, 지역 분석의 필요성 다 특성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6번 볼게요. 6번. 감정평가에서 개별을 분석해서 대상 분산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하는 미션입니다. 개별 분석 과정이 필요 밑줄. 방금 적어드렸죠? 아래 항목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다 연결될 거예요. 11번 내려갑니다. 개별성 특성에 의해서 밑줄 하세요. 표준화가 어려워 밑줄. 표준화가 어려워. 거기다가 화살표 쭉 내려 들어가지고 하나 적어줘야 됩니다.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여기서 표준지는요, 정확히 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예를 들어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간단히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네 거리가 있는데요. 자,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땅도 있고, 이렇게 긴 땅도 있고, 넓은 땅도 있고요. 넓은 땅도 있고. 땅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얘가 번지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 얘가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럼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를 말해요. 그러면 대표하는 필지를 뭘로 정하지? 야, 사실 좋은 게 이 땅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땅은 대표가 안 돼. 왜냐? 이 땅은 최고로 좋은 땅이지. 각지니까. 최고로 우수한 땅이지.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인 그 대표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럼 이걸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얘가 그래도 모양도 반듯하고 대표가 되겠네. 얘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이 땅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표준지가 제곱미터당 가격이죠. 이 땅값이 해비당,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 잡을게. 100만 원. 여기 표준지 값이 100만 원 나왔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땅값, 옆에 땅값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해서 전부 다 땅값을 전부 다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확실히 얘보다 우시하니까 이 땅값은 한 200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은 모양새에 0 떨어지는 자료형 수지이기 때문에 한 8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준지로부터 일일이 남은 이 땅값 전부 다 구한다. 이때 이 땅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로부터 개별지가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무엇 때문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5번 인접성. 자, 인접성은요. 이미 그림에 설명드렸죠. 얘가 대상 토지, 부동산 못 움직이면 인접해 있죠. 얘가 전부 다 인접성.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뭐가? 경계가 나타나요. 경계. 따라서 1번 경계 문제 밑줄 경계 문제. 다음 페이지 2번. 인접성 때문에 밑줄 하세요. 인접지바의 협동적 이용 밑줄 무선 이용 협동적 이용입니다. 위에다 적어줘요. 위에다가 협동적 이용인데 어떤 더러운 무역에서는요. 협동적인 싹 지워버리고 개별적 이용하면 X 틀린 말이야. 협동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요. 어떤 도로?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젊은 층이 포착포착 모이잖아요. 자, 건대 입구에 가니까 로데오 거리가 있더라. 그럼 뭡니까? 젊은 층이죠. 10대, 20대.
그러면 뭐하지? 청바지 팔지, 캐주얼 팔지, 숙녀복 팔지, 또는 또 뭐 아주 패션 신발도 팔고요. 심지어 여성들, 아가씨들 액세서리도 팔고. 이게 다 인접해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협동적 이용. 로데오 거리니까 인접성입니다. 서로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개별적 이용은 이게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협동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거 내 땅이니까 내 북불 장군처럼 개별적 이용이 여기다가 철물점을 차리자.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했기 때문에 어울리는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개별적 이용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3번 두 번째 줄 외부 효과 밑줄. 5번 끝에 보면 지역 분석 밑줄. 가만 잡혀요. 지난 시간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 예. 보시죠. 땡땡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지?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이 나왔잖아. 동안 몇 번? 5번. 다음에 이것도 기억나시죠? 얘랑 얘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지? 외부 효과. 그래서 대성소는 절대로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 여기 생기니까 동네가 좋아지더라. 정의 외부 효과. 낙골 땅에서 산다. 동네가 나빠지더라. 부의 외부 효과. 뭐 때문에? 인접성. 따라서 3번, 5번은 이미 앞에서 공부 다 했는 겁니다. 4번. 개발에 따라 밑줄 하세요. 개발 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 밑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의 환수 근거입니다. 개발 이익.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해요. 여기다가 택지 개발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대. 동네가 엄청 좋아집니다. 옆에 붙은 이 땅은 인접성이에요. 인접성. 그러면 땅값 오른다 내린다. 많이 오르죠. 얘가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은 인접했기 때문에 개발 때문에. 그럼 이때 이 땅은요 정상적인 상승이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 이익 중에서 정상적인 상승 지가 빼고 정상 지가 상승을 빼고 나머지 초과 부분이 개발이익입니다. 그래서 인접했기 때문에 개발이 생겼다.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땅 다 갖고 있어요. 전 땅이 없어서 기분 나쁜데. 땅 가진 사람은 기분 대박, 정말 좋고 땅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진 자, 땅 없는 사람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하자. 인접성입니다. 네모 내려가요. 지금까지 부부 연계, 인접성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에 애드. 기타 특성이 있죠. 색칠 네모. 기분 좋게 볼까요? 요거 하세요. X 하시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심칠 때까지. 자,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고. 가능한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지문이 있죠. 지금 이리저리 문제 풀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 지문도 있지, 또 제가 또 이주사로 OS 내준 것도 있지, 빈줄 지문지도 있지. 그것만 봐도 넘칩니다. 넘쳐. 지문은 자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지문 공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복습사항입니다. 복습사항.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까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네모 2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1번. 자, 용도의 다양성 기억나시죠? 용자 동그라미 거 기억나시죠? 다음 페이지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 3번.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가. 합치니까 뭐였지? 용병가. 지금부터 용병가를
하나씩 봅니다. 용변가.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은요. 이거잖아요. 한 필지 땅이 있습니다. 낮이다. 맨 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창고 지을까? 얼마나 용도가 다양합니까? 얘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왜? 인간이 이용하니까 해서 인문적 특성입니다. 항상 인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합니까? 자, 이런 여러 용 중에서 마구 선택이 아니고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쪽을 하나만 선택하자. 효용 가치가 가장 큰 걸 선택한다. 얘가 바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최유효 사용. 이걸로 선택입니다. 최유효 사용. 줄여서 최사가 돼요. 최사.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하게 되면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사로 선택하자. 이건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런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5번 있네요. 자, 5번 나왔죠? 이제 단어가 눈에 보이잖아요. 최유효과의 관계 한 6절 나오죠. 맨 끝에 줄을 밑줄 하세요.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은 밑줄 합니다.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밑줄. 따라서 최사의 성립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지금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항상 최사로 결정하자. 만약 여기다가 상가를 지으면 최사가 되는데 가지고 내 땅이니까 상가를 안 짓고 여기다가 창고를 지어버려. 창고를 지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물은 엎드려졌잖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얘가 바로 6번입니다. 토종의 비가역성. 비가역성은요, 돌이킬 수가 없다. 처음부터 잘못된 용도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얘가 바로 비가역성입니다. 다음에 2번 올라가요. 2번 51페이지. 2번 용도의 전환 가능. 용도의 전환 가능.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2번이 또 중요합니다. 화살표 적어줍니다. 경제적 공급 적어주고. 경제적 공급. 그래서 2번 용도의 전환 가능한 또 똑같은 말로 화살표 경제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얘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경제적 공급은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